자, 씁쓸한 제목입니다. 오늘 런치 토크는 세계 꼴찌 한국 증시입니다. 한국 증시의 글로벌 왕따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빠질 때는 더 빠지고 남들 오를 때는 덜 오르는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쟁 중인 이스라엘보다 못한 코리안 증시. 내년에는 달라질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YMG 글로벌의 박종훈 팀장님,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진짜 요즘 보면 수급이 메마를 대로 메말랐다. 진짜 가뭄이구나 싶은데 외국인들 이렇게 팔고 다 어디 가는 건지 여기서 더 팔 수도 있어요, 팀장님? 뭐 더 팔 수 있겠죠. 그럼 어떡해요? 여기서 더 팔 수도 있어요?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요? 팔면 잡아간다는 법이 없으니까 팔고 싶으면 파는 것이죠. 산 게 많으면 뭐 파는 거죠. 네. 그렇지. 아니 그럼 왜 이렇게 파는 거예요? 뭐 요인이야 너무 많고 사실 지금 뭐 경제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네. 아마 뭐 진짜 귀가 따갑게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쵸. 한국 증시에 대해서. 예, 그래서 오늘 뭐 어찌 보면 다시 또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장. 그러니까 이게 성장이란 단어가 어느새부터 우리나라에는 성장이 없죠. 예전에 뭐 사실 한강의 기적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는 또 성장에 있어서 중심에 있었던 나라이기도 했었는데 네. 최근에 들어서 이 성장이라는 단어가 국내 증시에서는 완전히 사라진 지 오래가 됐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뭐 성장이 없으니까 당연히 무슨 기대감, 어떤 기대감, 뭐 기대감이라는 거. 왜냐하면 증시라는 거는 보통 이제 선반영하잖아요. 그럼 그 기대감이 올라가는 건데 실적이 괜찮다라고 해도 반짝 그냥 하루 잠깐 올라갔다가 장막판에 또 후루룩 빠지는 네. 이러한 상황. 이렇게 빠지는 상황은 이게 장기적으로 갈 것인가라는 의구심.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펀더멘탈적인 그러니까 한국 증시의 어떤 성장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낙관적으로 앞으로 봐야 될까라는 그러한 우려감들이 투자자들에 있다 보니까 단타를 많이 하시고 예, 방망이를 짧게 잡아도 너무 짧게 잡으니까 예, 거의 뭐 미니미 수준을 잡고 있어서 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그렇지만 우리가 직장인들이나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이 대응하기가 너무 쉽지도 않고요. 네. 예,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은 계속 아우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매매 동향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모습, 뭐 이런 부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지만 좀 내심 오늘 뭐 사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갖고 오긴 했지만 네. 내심 이제 올 때까지 오지 않았나 저는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단타로 접근을 해도 강제 장투하게 되는 우리 시장인데 물 실제로 타다가 네. 대주주 된다 그러죠. 네. 그니까요. 돈쌤 실제로 네, 인질 우리 투자가 한국 되는 시장이 거죠. 꼴찌예요 지금? 지금은 꼴찌입니다. 지금 꼴찌고 네. 우리나라는 원래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원래 중간이 없어요. 음식도 그렇듯이 아무리 네. 추워도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아무리 더워도 이제 펄펄 끓는 설렁탕을 먹는 민족인데 그래서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등 아니면 꼴등입니다. 네. 1등 아니면 꼴등이래요. 근데 보통 얘기할 때 보면 뭐 오를 때 미장이 오를 때는 우린 가만히 있다 내려갈 때 네. 다시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코스피 지수 한 500좀 돼야 되겠죠.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2,600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좀 심하긴 하죠. 심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펀더멘탈 이런 것보다는 사실 굉장히 좀 세계에서 가장 예민한 아이라고 봐야 되겠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산업의 포트폴리오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 1, 2등이 똑같은 걸 하고 있죠. 반도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렇죠. 그럼 반도체도 대표적으로 이제 사이클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사이클 산업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마치 그 콩국지 같은 거죠. 여름에 엄청 벌다가 겨울에는 좀 장사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똑같이 1억을 벌어도 네. 꾸준하게 매달 똑같이 벌어서 1억 버는 집하고 한 철에 1억을 벌고 나머지는 노는 집은 그래도 같은 1억이라고 해도 이게 쳐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름에 잘못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일단 디스카운트가 좀 되는 요인이 좀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많은 사연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도주가 초대형주였잖아요. M7. 근데 우리나라는 그 하락 주도주가 하필 또 삼성전자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가장 큰 게 내려가 버리니까 네. 지수만 놓고 보면 이거 뭐지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차라리 전쟁을 했으면 다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지금은 뭐 금투자나 이런 네. 것들 때문에 주주들을 학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살려고 하는 사람도 이 정도 가격이면 매력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게 무슨 결론이 나야지 뭐 들어갈 텐데 그건 계속 결론이 안 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사겠다는 사람이 손발이 묶여 있으니까 팔겠다는 사람이 조금만 나오면 이게 훅훅 밀려나가는 이런 상황이 계속 연속되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짧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금투세예요. 많이 떨어지는데 금투세 말고도 이슈가 많잖아요. 네, 코스닥은 그렇고 네. 뭐 코스피는 반도체, 삼성전자 때문이죠. 네.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요즘 대내외로 엄청 어지럽잖아요. 이슈들도 되게 많고 우리 시장을 가장 흔들고 있는 핫 이슈는 이거다 하는 거 있을까요? 지금 가장 핫 이슈는 뭐 금투세나 아니면 뭐 상법 개정 뭐 이게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네. 그런 것만 저는 보게끔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마찬가지로 뭐 다른 뭐 타 방송이나 아니면 지금 런치박스를 통해서도 미국 증시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좀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미 증시를 좀 보게 되면 여러 주주환원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정말 뭐 기업이 조그만한 뭐 이익에 좀 반하는 그러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철퇴를 맞거든요. 시장에서. 예. 그런 상황을 제가 같이 비교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 이런 부분에 선진국화 됐으면 좋겠다. 물론 이 뭐 밑에 베이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체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릇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이 아쉽다 보니까 계속 그런 부분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보이는 거고 이게 앞으로 2025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이게 과거에 많은 미국의 쏠림 현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이제 괴리율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지수 대비해서 이머징, 그러니까 신흥국 지수 자체가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빅세븐, 그러니까 앞에 상위에 있는 10개 기업이나 뭐 7개 기업하고 그렇지 못한 밑에 있는 기업들하고 괴리율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수익률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다시 뭐 맞아가는, 그러니까 다시 또 키 높이를 맞춰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어떤 초입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물론 이게 얼만큼 지나가느냐, 이게 경기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자체가 이것을 키 높이로 맞춰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성장률을 보여주는가가 중요하지만 이 기간적인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뭐 차츰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러한 여러 가지 괴리율 자체는 역대 우리가 뭐 사이클, 어떤 경기 사이클을 봤을 때는 가장 최저 수준에 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한국 국내 증시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중국의 부양책이 이머징 시장에 어떠한 효과를 줄 수 있을지 또는 뭐 중국 내수의 소비가 얼마나 증진이 될지 또는 뭐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얼만큼 이제 하락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좀 안정화를 찾아가는지가 전반적인 신흥국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런 부분에 따른 뭐 낙수 효과도 분명히 한국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안타까운 건 그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뭘 잘 됐을 때 미국의 낙수 효과가 어떤 기업이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중국이 만약에 부양책을 했을 때 중국 부양책이 되면 또 뭐가 낙수 효과가 있을까? 우리가 낙수 효과만 우리는 계속 찾고 글로벌의 어떤 리더로서의 그 기업을 찾기가 너무나도 힘드니까 이런 성장과 기대감이란 단어가 우리나라 기업에게는 많이 좀 최근에 정말 보기 힘든 상황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또 국내 투자자분들이 너무나도 똑똑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나도 쉽게 외국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보가 많아요. 정보도 많고,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정말 너무 실시간으로 빠르게 우리가 접할 수 있다 보니까 우리가 굳이 힘들게 이렇게 연결돼서 수혜를 받는 어떤 뭐 A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투자해야 되는 게 맞나? 차라리 그냥 위에 있는 대장주 사면 되지 뭐. 그러니까 뭐 테슬라 관련주 이러면 관련주를 왜 사? 테슬라 사면 되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여러 어떤 정보의 뭐 정말 무궁무진한 정보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장벽, 허들이 너무나도 낮아진 상황에서 우리의 초이스들이 너무 많아졌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국내의 어떤 수급적인 요인도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복잡하게 얽히설키 설겨 있고 좀 대장주로 좀 나와주는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찡찡대자면 이번 주만 봐도 오늘은 뭐 미국장이 안 좋으니까 넘기겠지만 나스닥 올라갈 때 그리고 옆 동네 일본 잘 나갈 때 K국장만 너무 힘들었거든요. 원래 우리 국장이 이래요? 뭐
그냥 국장은 어차피 떨어질 운명이었는데 옆에서 네. 같이 떨어져 좀 감사한 거죠. 뭐 그렇게 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냐. 참 심하게 하시네. 왜 그러냐면 듣자 하니까 떨어질 운명이었다는 게 무슨 아니 정해져 말씀드렸잖아요. 있습니까? 이게 뭐 아니면 도라고. 뭐 아니면 제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게 최근 금융위기 이후로 네. G20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특히 이제 코스닥은 뺀 거예요. 코스닥 이거보다 더 심합니다. 그래서 요때는 사실 기억나실 건데 중국이 재정 정책 엄청나게 쓸 때잖아요. 금융위기 탈출한다고. 그래서 상위권이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칠공주, 뭐 차화정 맞아요, 이런 거 들어보면 맞아요. 요때 엄청 났었습니다. 이때 주주 환원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최고의 주주 환원 그냥 주가 오르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후회주가 나쁜 게 아닙니다. 사실 애플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게 애플 납품주들이에요. 물론 뭐 빠질 때 무섭게 빠져서 그렇지. 이 탈출만 잘하면 이게 관련주들이 또 엄청 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중국이 재정 정책을 멈추고 미국도 멈추고 유로존에 재정 위기가 오니까 급락을 했다가 2015년부터는 이때도 의외로 돈 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진짜 저렇게 보니까 진짜 심하네요. 예, 뭐 아니면 돕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작년에 최고 좋았다. 그럼 다 네. 팔면 돼. 와, 근데 그리고 2020 오늘 같이 년은 곡소리 나온다. 대박이다. 그럼 사면 돼요. 진짜 그렇네. 요때만 해도 지금 트럼프가 지금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황인데 이때 트럼프의 무역 전쟁 때문에 네. 2018년이 굉장히 안 좋았죠. 맞아요. 예, 유명했죠. 딱 그 해만 안 좋았거든요. 예, 요때만 피해 있었으면 그러고 나서는 2년 후에는 또 1등을 찍습니다. 이야. 이때 코로나의 힘이 컸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증시라는 게 유동성하고 그 성장하고의 이제 하모니잖아요. 두 개 다에 가장 예민한 게 한국 시장입니다. 그러면 21년 이때 고점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글로벌 유동성이 늘어나다가 네. 늘어나는 속도가 살짝 꺾입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꺾이기 시작해요.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거죠. 나스닥은 11월 가서 빠지거든요. 우린 7월부터 빠졌어요. 그러고 유동성이 증가율이 꺾이다가 오히려 마이너스로 넘어가면 나락갑니다. 이렇게 22년처럼 나락을 가고 근데 지금은 다시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23년은 괜찮았죠. 그나마 괜찮았는데 지금 다시 빠지고 있는데 이 추이대로라면 뭐 다시 내년에는 근데 내년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에이. 요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인데 뭐 아니면 도네. 20 나올 수도 있죠. 20. 네. 이 데이터의 근거가 몇 달 조금 전이라서 네네. 지금 이게 14로 끝나 있는데 16 정도 와 있습니다. 이미. 그럼 올라가요. 그리고 코스닥으로 치면 18이에요. 이제 더 이상 빠질 게 없는 그렇게. 그리고 저 그래프가 얼마나 이상한 거냐면 G20 국가잖아요. 그거 우리나라에 그럼 뭐 그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나 혹은 뭐 인구나 혹은 뭐 주식에 대한 아이디어 그리고 GDP 성장률 이런 것들이 막 천차만별이 아닐 거 아니에요. 매번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G20에서 한 4위, 5위 정도를 꾸준히 유지해야지 이게 맞는 건데 한 연도는 1위 했다가 한 연도는 20위 했다가 한 연도는 또 5위 했다가 또 11위 그러니까 이게 했다가 파도로 잘 타면 엄청나게 돈을 버는 거고 그러네. 엇박자 타면 이제 쪽박 차는 거죠. 그래서 저 그래프를 제가 지금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한국이 약간 한국 사람들이 돈과 재테크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쵸, 민감하잖아요. 예민하죠. 네. 그리고 유행에 민감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증시가 조금만 올라가지고 경제신문면에 야 코스피 뭐 대박 무슨 뭐가 그렇죠. 살아난다 글로벌 무슨 뭐 이렇게 기존포를 하면은 뽑아야지. 너도 나도 다 ATM에서 네. 출금해가지고 신용 증시에 넣는 풀매수 거야. 가야죠. 네. 그러면은 이제 다 돈이 몰리니까 1등 하고 그러고 이제 외국인들이 야 이거 좀 오버한 것 같은데 쓱 빠지니까 내 돈 어디 갔어? 네. 다시 다 이제 빼고. 현금 채굴하러 또 이 열심히 일하고 약간 요런 유행에 민감한 트렌드에 그러니까 이제 민감한 한국 사람들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원래 만주 벌판에 살다가 어쩌다가 이제 좁은 나라에 갇혀가지고 화가 많다. 산도 많아요. 산도 많아. 산도 많은데 다 돌산이야. 이 넓은데 살다가 이거 어쩌다가 보니까 여기 지금 그러니까 섬처럼 돼 있는데. 위엔 또 어쩌다 보니까 막혀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섬나라 이거 됐어.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지. 그 에너지를 발산을 못 해가지고 주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화가 많잖아요. 네. 이제 입도 많이 대고 하는 게 아마 그런 게 있다는 말이 있던데 저는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었어요. 그거는 커뮤니티에서 그냥 떠돌아다니는 아니 근데 거죠? 커뮤니티는 아니고 나름 사설에 나왔어요. 사설에 네. 그래도 좀 글 좀 쓰시는 분이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이게 저는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뭐 행간에 뭐 들리는 소문으로는 네. 한국 사람들이 하도 성격이 좀 불같아서 불같아서. 네. 태풍이 전부 다 일본으로 간다. 뭐 네.
그렇죠. 우리나라 다 피해간다. 네, 그렇죠. 뭐 이러한 얘기도 저도 뭐 그걸 전설적으로 제가 아니, 듣고 그런 거 왔습니다. 다 대품들은 어디서 어마어마한 보시는 거예요? 태풍들이 예, 예. 대품들이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시장에서 쪽박 안 잡고 1등 하려면 아니, 그럼 어떤 이 자세로 패턴을 임해야 읽으면 돼요? 되는 이게 연구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네. 어. 반응이 너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장의 매력이라니까 이게. 지금 뭐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말이 나오긴 하는데 보통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제 그 바닥이 보통 이제 커뮤니티에 이런 거 나왔을 때. 이런 거 나왔을 때 이제 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슬프게도 개인 투자자들은 대충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네. 현금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다 물려버리니까. 그렇죠. 자기가 지금 무릎 꿇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장투를 하면 안 돼요. 다 우리나라는 왜 단타를 나쁘게 얘기하지? 음. 아니 주식이 김장도 아니고 위스키도 아닌데 왜 자꾸 오래 담글라 그래? 왜냐면 항상 우리가 네. 수익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려면. 받으시는 구루들, 그러니까 그렇지, 뭐 우리 그렇지. 월가의 워런 버핏 선생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야 아니, 역시 워렌 버핏은 그분이니까 가능한 거지. 그렇죠. 아니, 우리가 김연아 선수가 트리플 악셀 하는 거 보고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안 하잖아. 선생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트리플 가능해. 트리플 악셀 했다 거기 그거 다 깨져요. 레깅스 입는 거 지금 상상됐어요 지금 잠깐. 예.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단타를 나쁘고 장기 투자가 좋다. 장기 투자가 되려면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야죠. 그리고 생존 편향이 있습니다. 지금 뭐 애플을 그때 샀으면 지금 얼마다 하는데 사실 그거는 성공한 몇 개의 주식의 이야기잖아요. 그때 돌아갔을 때 과연 애플을 살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도 지금 좀 비난을 받고 있지만 예전으로 돌아갔을 때 80 몇 년도에 반도체 시작할 때 이거 가능하다 해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냐. 하다못해 부동산은 너무나 답이 명확하잖아요. 주식은 그때그때 바뀌지만 부동산은 강의할 게 없습니다. 20년 내내 답이 똑같았거든요. 그렇죠. 어디를 사면 됩니까? 압구정 현대아파트요. 이거거든요. 한 번도 답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랬는데도 사람들이 이제 상계동과 목동이 개발될 때 상계동을 가신 분들도 많고 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더 복잡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맞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 일부 성공한 투자자들이 그 사람들의 성공이 보통 사람들의 계좌를 망가뜨린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또 한켠에는 또 생각되는 게 뭐냐면 지금 G20 국가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상위의 그 주식 시장을 보게 되면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자체가 전체 시장에서 뭐 지금은 아마 많이 쪼그라들었을 겁니다. 한 1.5%에서 1.68 뭐 요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작은 시장에서 일부의 어떤 쏠림 현상,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우리도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막 파니까 네. 지수가 확 내려가고 물론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변동성이 더 큰 이유가 작은 시장 대비해서 이 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주체 세력이 비중이 좀 많다는 거예요, 사실상. 예, 이러한 것들 때문에도 이러한 업앤다운이 심하고 여기에 우리가 또 기민하게 반응을 해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되니까 이러한 부분이 지금 뭐 국내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뭐 손실을 또 안겨드리는 뭐 이러한 어떤 시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뭐 본질적으로 뭐 장투를 하네, 뭐 단기로 이렇게 뭐 트레이딩을 하네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있을 수 있는데 조금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이 아무리 그래도 뭐 이런 뭐 디스카운트 요인들 다 생각을 해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싸다. 근데 만년 싸다. 네. 싼 거에서 비싸지진 않는다. 뭐 약간 구조적인 접근가. 이런 뭐 구조적인 문제나 무슨 본질적인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그게 이제 사실은 뭐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금투세의 불확실성, 뭐 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뭐 여러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 네. 뭐 내수 소비가 뭐 오늘도 아까 지금 속보치로 제가 좀 봤지만은 반도체가 뭐 뭐 지금 엄청난 수출을 좀 이뤄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는 사실상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만약에 국내 증시가 많이 빠지게 되면은 우리나라 전시 상황이니까 네. 북한과의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다 막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매년마다 다른 이유가 붙는 거죠. 어찌 보면. 네, 그만큼 지금 한국 증시에서는 불확실성이라는 그 키워드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뭐 국내 증시의 여러 특징들이나 패턴을 봤을 때 과거의 어떤 흐름, 학습 효과로 인해서
진짜 장기적으로 쭉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네. 그러한 어떤 글로벌적인 기업의 부재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과거에 여러 이제 뭐 트레이딩 관점의 어떤 패턴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요인이 작용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만약에 GDP 성장률대로 그대로 갔으면 지금 뭐 코스피가 한 5천, 6천까지 가야 되는데 네.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냐? 그럼 코리아 디스카운트인데 그럼 지금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뭐야? 그럼 주주환원이 지금 최근에 막 계속 불거지는 거죠. 거기에 이제 보통 그래 맞아 이제 주주환원이 미국에 대해서 좀 저조하고 그리고 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또 정부가 출범이 되면 이거에 따른 우리 관세 역량 이런 것들이 계속 그때 맡아서 이제 붙는 거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어떤 불확실성이 많은 나라도 우리나라만큼 또 많은 나라가 있을까? 과거에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보였던 이런 국내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앞으로의 이 성장률을 보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퀘스천 마크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오는 것이고 여기에 따른 또 변동성이 그만큼 크다 보니까 이걸 이어갈 수 있는 만한 어떤 장기 투자자분들의 어떤 부재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뭐 너무 뭐 다양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상법 개정이 일단 우선이다. 우선 돼야죠. 그건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우리가 어느 정도 궤도 반열에 좀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도 11월 되면 미국 대선도 끝나고 뭐 약간 이렇게 시장을 짓눌렀던 불확실성이 조금씩은 해결이 되니까 11월이 10월보단 좋지 않을까요? 네, 10월보다 더 나쁘면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건데 문제는 분위기 보니까 좋아질 거는 같기는 한데 네.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 효과도 한 2-3달 정도 걸리니까 연말부터 연초 정도.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그냥 뭐 여러 가지 구조적 요인도 있고 하겠지만 일단은 우리 한국 코스피 흐름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게 OECD 경기 선행 지수거든요. 전 세계 경기를 굉장히 예민하게 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전에 탄광의 카나리라 해가지고 산소가 떨어지면 새 한 마리, 얘가 쓰러지면 빨리 튀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코스피가 그 역할이거든. 코스피가 꺾이면 이제 그냥 다 팔고 그냥 어디 몰디브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요. 지구가 보면 이제 그렇게 요긴한 지표도 없어. 근데 그러면 지금 왜 나쁜가? 미국이 다른 데보다 경기가 좋은데 근데 서비스업이 주도로 하고 있어요. 네. 그럼 거기에서는 우리가 해먹을 게 별로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돌아와서 글로벌 제조업 지수가 돌아오면 그러면 우리나라도 좋아지는데 아직은 총합은 나쁘지 않지만 제조업만 봤을 때는 기준선 50 아래에서 계속 맴돌고 있어요. 그럼 이게 기준선을 넘어가는 시기에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코스피는 내려가다가 바닥을 잡을 때 한번 크게 오르고 그러다가 기준선을 넘기 시작하면 상승세를 더 이어가다가 상승률이 꺾이면 그때부터 또 빠지기 시작하다가 다시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 아주 나락을 가는 이 반복 패턴이 계속되거든요. 그러면 이 흐름대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아직은 기준선을 넘지 못했지만 네. 기준선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를 했고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현재는 뭐 외인들이나 개인 기관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외인들밖에 없잖아요. 네. 그 외인들이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또 분위기 달라진다. 그때는 또 지금 포모가 오니 이런 소리가 또 나온다니까요. 우리나라는 날씨하고 똑같아요. 우리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여기 에어컨 잠깐 안 나온다고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방송했잖아요. 메이크업 다 지워지고. 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벌써 이제 롱패딩을 사야 되니 말아야 되니 얼마나 됐어요. 이게 우리나라 증시하고 날씨는 거의 닮았다. 그렇네요. 양극단이다. 그러니까 2월하고 7월에 오신 분들은 이제 한국은 중간이 없냐고 물어보는데 중간이 없죠.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면 외국인 수급 잡고 좀 기준선 넘기려면 뭐부터 해결해야 될까요? 해결해야 될 상황이 정말 많은데 네. 제가 요거 오늘 좀 재밌어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제가 관심 있는 게 사실 신흥국 시장입니다. 어. 예, 뭐 앞서서 지금 돈세님께서도 그 G20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이제 저점까지 올 것 같은데 뭐 물론 내년까지 또 이어지면 안 되겠지만 그러지 않으리라는 뭐 기대감에 제가 이거 가지고 나왔는데요. 신흥국 시장 지수에서도 2004년도에는 한국이 18.67%로 가장 비중이 높았었어요. 그랬네. 지수에. 예. 근데 지금 많이 낮아졌네. 지난 20년간 동안에 중국이 물론 워낙 고성장을 했었고 중국이 지금 현재 24%, 인도가 19, 거의 20%죠. 인도가. 그리고 대만이라는 시장이 그러니까 대만한테 밀리는 게 밀린 게 뼈아프네. 정말 뼈 아픈 거예요. 이게 대만한테 밀렸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뭐 물론 TSMC의 힘이고 여러 이제 산업의 어떤 동향 자체가 많이 바뀌었는데 과거에 대만 같은 경우에는 1등 기업이 막 잘 바뀝니다. 과거에 폭스콘이었다가 TSMC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상황.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25년 동안에 삼성전자가
그냥 뭐 무조건 그냥 1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기업 내부에서 기업 구조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봤을 때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뭔가 성장하는 기업들이 막 치고 올라가줘야 그런 부분에서 뭐 자금도 많이 쏠리고 기대감도 있을 텐데 그런 어떤 내부적인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도 한국이 이머징 지수 같은 경우에 신흥국 지수에 같은 경우에 이제 4위를 차지하고 있고 11.67% 이제 너무나 쪼그라들었죠. 쪼그라들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뭘 해결해야 되는가? 좋다. 예,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예. 이것만 보시면 돼요. 예. 우리나라는 사실 반도체에 너무 쏠림 현상이 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군을 보게 되면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에 뭐 지금 좋은 뉴스가 나오나요? 전혀 뭐 좋은 뉴스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면 일부 기업들이 글로벌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의 어떤 가격 경쟁, 또 중국 기업들의 지금 어마어마한 그 개발, 뭐 아니면은 뭐 발전 속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정말 우리나라의 정말 핵심 축이라고 볼 수 있는 2차 전지 섹터조차도 위태로운 상황이고 뭐 주가도 마찬가지로 최근 너무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부 기업들은 괜찮지만 네. 전반적인 산업 섹터가 정말 이게 건강한가라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를 지금 지탱하고 있는 많은 이러한 섹터들이 사실상 힘을 많이 발휘하지 못하다 보니까 국내 증시가 뭐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고 뭐 결국에는 지금의 뭐 금투세라는 불확실성, 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좀 돼야 네. 내년에 어느 정도 방향성을 좀 제대로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를 선택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대신에 일본과 대만을 선택하는 상황이잖아요. 이 아시아권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해결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러면 성장이 없다면 주주 친화적인가라고 봤을 때도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결국에.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어떤 지배 구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신뢰도가 최근에 많이 비교했을 때 하락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야 무슨 이런 것까지 봐 이러신 분도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드라마틱한 저출산 예, 인구 고령화가 너무나도 빨리 오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러한 것들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국이 성장성이 있을까라고 퀘스천 마크를 계속 남길 수밖에 없는 맞네. 요인들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외국인 투자자다, 내가 예를 들면 한 1,000억 정도를 갖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라면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을 우리가 만약 기업이라고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기업이라는 그 부분에 내가 투자를 할까라고 봤을 때 다른 대안책이 사실상 더 매력적인 대안책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글로벌 증시일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완전히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과도기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오늘 뭐 안 좋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이러한 안 좋은 악재는 다 때려 맞은 것 같아요, 이제. 예, 그러다 보니까 이때쯤 되면은 어느 정도 다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뭔가 성장 동력, 트리거만 있다면 다시 저는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딱 그 위치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최근에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관심 있게 보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뭐 얼추 이제 앞으로 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우울했는데 좀 희망찬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네요. 뭐 저도 네. 조금만 첨언을 하면 뭐 대선 불확실성은 뭐 미국 대선이기 때문에 우리만 노출돼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손익비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미국보다 한국이 지금 손익비로는 더 유리한 국면에 들어왔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악재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걸 다 해결하고 가는 게 증시가 아니거든요. 증시는 특히 이제 지수 같은 경우는 미국은 지수가 의미가 있죠. 주로 이제 주도주가 초대형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섹터를 나눠서 봐야지 지수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지수는 크게 의미가 없고 그리고 주요 강력한 섹터만 놓고 미국하고 비교하면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이제 지수를 보는 건 지수가 워낙 왜곡되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섹터를 봐야 되는 거고 또 국장은 또 이럴 때 국장 개부성이 있으면 또 여러 가지 투자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뭐 돌아다니는 걸 하나 가지고 왔는데 네. 삼성과 인텔이 손을 잡았다 뉴스가 나오면 제일 먼저 이제 57,000전자니까 이제 한번 사보자라고 하는데 하수네요, 하수. 예, 보통 이제 그런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마인드고 이제 중후 정도 되면 인텔 삼성이니까 인삼공사가 아닐까. 예, 근데 진짜 고수는 이제 동서지간이 됐으니까 동서식품을 풀면서 머리 많이 굴려야겠네요. 네, 아니 근데 동서식품이 실제로 그날 상한가를 가고 그 이후로 빠졌지만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 동서지간의 사이가 괜찮기 때문에 그 국장에서 이런 거 좀 하다가 분위기 좀 풀리면 제대로 된 섹터를 하면 꽤 재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 진짜 근데 이 방송 보시고 예. 저쪽으로 몰리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네, 뭐 아니 근데 이거 잘 되면 이걸 국장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국장 영역이 사고가 잘 되면 예. 와 이거는 남들 울 때 혼자 이제 표정 관리해야 되는 어. 그렇게 좋게 될 겁니다. 야, 새로운 또 논리를 봤습니다. 오늘. 한강이 네. 노벨상 받았을 때 그래서 채식주의자라고 풀무원 내서한 사람이 있어요. 풀무원. 맞아요. 그래서 앵커님 저희 내년에 삼천 갈 수 있을까요? 가야죠. 삼천. 가야죠. 갈 수 있습니다. 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응원을 하면서 이제 네. 두 분의 한마디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예, 반복적인 어떤 역사의 흐름은 있는데 지금의 어떤 역사의 흐름 봤을 때 전부 다 아우성인 그러한 시장은 결국엔 또 매수 타이밍이 됐었다. 예, 물론 오늘 약간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우리의 신흥국 시장은 다시 돌아설 거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머징 시장이 곧 주인공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은 좀 이머징 시장의 주인공이 되기를 좀 기대하면서 돈쌤님은요? 지금 이제 국장에 대한 삼성전자에 대한 조롱이 극에 달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롱도 롱이다라는 걸 생각하면 조롱도 롱이다. 예, 그래서 나락도 락이다 아. 하듯이 그래서 원래 국장에 중간은 없었다. 극에 달하면 이제 롱을 잡으시면 된다. 이게 조롱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셔라. 남들이 다 조롱할 때 그걸 롱으로 보고 그렇죠. 웃으면서 사는 거죠. K 국장다운 접근으로 그렇죠. 롱으로.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들어봤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고칠 점이 되게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국장의 체질 개선이 돼서 많은 외국인들이 없어서 못 사는 그런 국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그리고 YMG 글로벌의 박종훈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